안녕하세요. 요즘 크립토 시장 정말 지옥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죠? 다들 마음고생 심하실 텐데 오늘 분석에서는요. 바로 이 혼돈의 중심부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 아수라장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금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바로 극심한 공포입니다. 슬라이드 제목 그대로예요. 크립토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닌 그런 상황인 거죠. 이것 좀 보세요. 이 말. 그냥 누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무려 미국 하원 의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불안감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공포를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바로 5입니다. 5요. 이게 뭐냐면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숫자거든요. 극단적 공포 상태란 뜻이고요. 역대 최저치예요. 와, 이건 뭐 시장의 심리가 그냥 꽁꽁 얼어붙었다는 걸 넘어서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영역에 들어섰다는 신호나 마찬가지죠. 시야를 좀 더 넓혀볼까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포유 크루그먼 같은 석학들조차 지금 상황을 믿음의 위기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가격이 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라 이 자산군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오늘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 지옥 같은 시장에서 서로 다른 투자자 그룹들은 과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그들의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부터 만나보시죠. 바로 ETF를 통해서 크립토 시장에 발을 들인 의외로 굉장히 단단한 멘탈을 보여주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입니다. 이분들 생각이 재밌어요. 이건 그냥 핫소스 같은 거다. 즉, 크립토는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일종의 양념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핵심 메뉴가 아니니까 좀 맵고 짜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 겁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40%나 폭락했는데 ETF 투자자의 94%가 그대로 들고 있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은 고작 6%뿐입니다. 이분들이 바로 그 다이아몬드 핸드의 소유자라는 게 증명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 이분들은 이미 주식시장 같은 데서 산전수전 다 겪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 이 정도 변동성은 뭐 그냥 또 시작이네 하고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반대의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공포에 질려서 가지고 있던 걸 다 던져버리는 패닉셀러들입니다. 이분들은 왜 파는 걸까요? 일단 뉴스만 켜면 비트코인이 38,000달러까지 더 떨어진다는 소리가 들려오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내 계좌 잔고가 녹아내리는 걸 보고 있으면 이성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익 볼 때의 기쁨보다 손실 볼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고 하잖아요. 그 고통을 피하려고 일단 현금으로 바꾸고 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유형입니다.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는 업계의 베테랑들. 바로 장기 신봉자 그룹입니다. 이 숫자 정말 압도적이지 않나요? 마이너스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4조 원이 넘는 돈이 증발했는데도 카르다노의 창시자 찰스 후스킨스는 여전히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의 하락은 장기적인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믿는 엄청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요.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외부 요인들, 그러니까 월스트리트로 대표되는 전통금융과 정부의 규제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나 회의론자들이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 결국엔 사라지는 거 아니야? 크립토의 미래 자치에 대한 불확실성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죠. 특히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던 비트코인의 역할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막상 위기가 닥치니까 사람들은 차세대 금이 아니라 그냥 진짜 금으로 몰려갔거든요. 이번 하락장에서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 이 불확실성을 해소할 열쇠는 뭘까요? 바로 명확한 규제입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있는데 어떤 코인이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거거든요. 이런 불확실성이 사라져야만 거대 기관들이 안심하고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도 꿋꿋하게 미래를 보는 사람들, 장기 투자자들의 시선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요?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첫째,
변동성은 당연한 거다. 둘째, 떨어질 때마다 꾸준히 사 모은다. 셋째,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수익도 챙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시장의 바닥이나 꼭지를 맞추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다. 이게 핵심입니다. 찰스 호스킨슨의 이 말이 모든 걸 말해주죠. 이 붉은색, 즉 하락장은 고통스럽지만 초기 고성장 산업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성장통과 같다는 겁니다. 이걸 견뎌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숫자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440만.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10,000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 이상 가지고 있는 지갑 개수예요. 지금 시장에 이렇게 시끄럽고 난리인데도 말이죠. 이 숫자가 우리한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아, 우리 아직 정말 초기 단계에 있구나. 전 세계 인구 생각하면 이건 진짜 점 하나 찍은 수준이거든요. 자, 이제 슬슬 분석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면서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이 비전,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만 언젠가 누군가 이걸 아주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서 대중에게 선보이는 순간 마치 댐의 수문이 열리듯 어마어마한 자금이 밀려 들어올 거라는 예측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게임의 판도가 바뀌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시장 아직 너무나 초기 단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이 장기전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 엄청난 변동성을 견뎌내고 끝까지 살아남아 미래의 승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합니다.